의사 선생,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하고 술을 먹어도 해장이 안 돼. 나 우루사 좀 처방해줘. 우리 환자분, 우루사는 그런 목적으로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내 돈 내겠다니까? 아니, 내 돈 다 내겠다고 그냥 보험 안 해도 되니까 내가 5배 낼게. 우루사 처방 좀 해줘. 안 됩니다. 가끔 언론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받을 수 없는 처방이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떤 처방이 과연 그런 걸까요? 너무 막 어마어마한 좋은 약이어서 이건 뭐 아랍에 있는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일까요?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요. 우리나라 국가 보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의 약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. 보험인 약과 비보험인 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. 보험인 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한 40 정도고 나머지 60은 국가에서 의료기관 쪽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. 비보험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받는 돈은 없고요. 환자 본인이 100을 다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비보험이면 그럼 내 돈을 내면 다 처방을 받을 수 있겠네?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비보험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우리가 인정비급여가 있고요. 임의비급여로 나눠집니다. 비보험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 면역항암제라고 이런 신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암에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그 면역항암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신장암, 콩팥암에 대해서만 일단 허가를 받는 걸로 들어왔어요. 그러면 이 항암제는 사실은 나중에 임상시험 해보니까 간암에 효과가 있어도 일단 그 상태에서는 간암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콩팥암, 신장암에 대해서는 인정비급여가 돼서 쓸 수 있는 반면에 간암에 예를 들어서 그 항암제를 쓰게 되면 임의비급여가 돼서 임의비급여가 되면 환자한테 돈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간혹 이 보험회사들이 좀 문제를 삼는 게 자기들은 이제 비급여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돈 그리고 환자한테 돈을 다시 환불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환자가 받았던 게 인정비급여가 아니라 임의비급여였던 항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거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황달이 있다던가 아니면 간수치 상승이 있다던가 담석이 있다던가. 그런데 그런 처방 조건을 벗어나서 단순히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술이 잘 깨지 않는다, 해장 이런 이유로는 비급여로도 처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비급여도 모든 거를 다 돈을 낸다고 비급여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허가한 항목만 비급여를 할 수가 있고요. 쉽게 얘기하면 고지혈증 약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가 나도 여드름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내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비급여에는 다시 인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인정비급여는 합법이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100을 내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임의비급여의 경우에는 불법적입니다. 실은. 그래서 환자한테 돈을 청구를 받을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처방하는 것을 권유를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. 그래서 돈을 많이 내도 받을 수 없는 처방은 결국 임의비급여 항목들인 거예요. 이제 생각할 때 그럼 빨리빨리 이런 걸 좀 허가를 해주면 좋잖아요. 아무래도 이런 뭐 비급여 항목들은 당연히 다 절차나 아니면 그런 서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